자,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26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오늘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이 434명입니다. 434명이고, 구독자 수가 지금 한 2924명인가 그래요. 초기에는 이제 계속 사실 좀 설명을 드리면서 왔는데, 이제 한동안 구독자 수가 늘면서 설명드린 게 없어서 이게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짧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게 볼린저 밴드의 구조를 설명한 거예요. 볼린저 밴드의 구조를 설명한 건데, 사실 이 화면 자체가 뭐냐면 이 책을 PDF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킹덤 오브 차트라고 적혀 있는 이 그림 보이시잖아요. 이 책의 부분 화면이에요. 부분 화면인데, 요거 이제 PDF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른님 반갑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5의 5 기준, 5는 기간입니다. 기간으로 봤을 때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는데, 상단선이 이렇게 아래를 보면 이거는 매도, 상단선이 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매도 아님, 매도가 아니다예요. 매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하단선이 이렇게 위를 보면 매수, 반대로 아래를 보면 매수가 아니답니다. 자, 매도가 아니면 매수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매수가 아니면 매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보수적 매도구, 이건 보수적 매수예요. 이건 공격적 매도구, 이건 공격적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저 형태를 기억해 두세요. 이 형태가 중요해. 여기서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우선 결정을 하시고요. 결정을 먼저 하세요. 나는 매도를 할 거다, 나는 매수를 할 거다, 이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결정을 하셨으면 그 형태를 찾으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형태를 찾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됐죠.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투자 심리도가 어려워요. 투자 심리도 정말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외우세요. 나는 이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 점을 보세요. 점이 있죠? 이 점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점을 보면 되겠다. 요 점을 보시고, 자, 이 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매트릭스. 예. 제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별 이유 없어요. 예. 한국말로 배열, 행렬 이런 뜻입니다. 모체. 예. 이게 무슨 의미냐? 늘어났다. 예? 늘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예. 숫자를, 점을 늘어났다. 늘어났다. 배열이라는 한자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배열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여서, 예. 나름 영어를 써서 매트릭스라고, 아마 영어로 이렇게 쓸 거예요. 예. 매트릭스. 예, 고이루님 반갑습니다. 예. 됐죠? 예. 그러면 색상, 이제 색상을 보자고요. 빨강색이 있고, 파랑색이 있고, 검정이 있고, 노랑이 있어요. 예. 빨강은 고가, 파랑은 저가, 검정은 종가, 노랑은 거래량입니다. 됐죠? 예. 회색은 다 공통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빨간 라인에 있는 회색은 고가고, 파란 라인에 있는 회색은 저가고, 예. 검정 라인에 있는 회색은 종가고, 그 다음에 노랑 라인에 있는 회색은 거래량입니다. 예. 같은 회색이어도 어떤 라인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이제 방향만 설명해 드릴게요. 색상이 있다. U. 그러면 이렇게만 움직여요. 자, 색상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만 움직입니다. 예. 색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요. 예. 이건 상승, 이건 횡보. 이건 횡보, 이건 하락. 자, 색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전문가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닥에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예. 예전에 무슨 시험 보는 거 있어요. 투자 자문 관련해서 투자 상담사인가? 뭐 이런 거 시험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물 투자 상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상담사가 있고 그래요. 그거 시험 보면, 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나마 전문가죠. 그죠? 자격이 있으니까. 예.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격증도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제 생각엔 그래요. 뭘 알아야 전문가인 거지. 그리고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는 의사 면허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는 변호사 면허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면허가 있는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면허가 없어. 그럼 그냥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뭔 차이가 있어요. 자, 색상이 있으면 횡보 하락만 가능하고, 색상이 없으면 상승 횡보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방송을 보는 방법이에요. 됐죠? 예. 이렇게만. 예. 자, 빨간색은 고가다, 파란색은 저가다, 검정색은 종가다, 노란색은 거래량이다. 색깔이 있으면 횡보와 하락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없으면 횡보와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 돈 제일 많이 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전문가죠. 예. 막 자랑하시던데, 그죠? 그런 분이 전문가죠. 자, 영어에, 이거 저 찾아봐야 되는데. 엑스포트? 이거 맞나요? 이것도 영어 잘못 쓰면 망신인데. 검색해 볼게요. 네, 모를 때는 검색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영어를 찾아봐야지.
잠깐만요. 엑스퍼트는 제가 아는 단어라 상관이 없는데, 예, 프로페셔널이 있군요. 페셔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숙련자고, 예, 요거는 전문가예요. 저는 이거예요. 그죠? 저는 엑스퍼트예요. 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사용해서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익숙해진 사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엑스퍼트죠. 예, 숙련자라고요. 많이 써서 익숙해진 사람. 프로페셔널은요, 익숙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탁월한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실수가 없어요. 전문가는 실수를 안 해요. 의사가 수술하다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돈 물어줘요. 그죠?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잘못됐어.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래요? 미안해, 안녕, 이렇게 해나요? 예, 소소하고 돈 물어주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이 없는 거예요, 이 바닥에는. 자, 이 주식을 사세요. 이 주식은 오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 그럼 전문가가 돈 물어줘요? 안 물어주죠. 그럼 전문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전문가가 이 주식은 오를 겁니다 했어요. 그럼 무조건 올라야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돈 물어줘야 돼요. 왜냐? 전문가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보셨을 때는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은 전문가 아니에요. 됐죠? 예. 전문가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같이 실수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숙련자예요. 숙련자. 엑스퍼트. 이런 사람은 실수해도 돼. 왜냐? 나는 익숙한 사람이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툴에 익숙해져 있죠.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보다 제가 차트를 조금 더 익숙하게 봐요. 조금 더 잘 봐. 그죠? 왜냐? 많이 봤어. 자주 봤고 오래 봤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는 익숙함의 차이라고요. 익숙함의 차이. 그러니까 엑스퍼트하고 일반적인 사람의 차이는 시간의 갭이 존재하는 거예요. 많이 못 써본 사람과 많이 써본 사람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레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막 방송에서 저 전문가예요 딱 그러면 믿으시면 안 돼요. 전문가일 수가 없지. 주식에서는 전문가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 자격 시험이 없어요. 전문가 시험 있어요? 의사 면허, 변호사 면허 있나요? 심지어 운전도 운전면허가 있어요. 운전면허 따면 전문가예요? 그죠? 그 사고 나면 책임지잖아요. 그죠? 운전면허를 가지고 사고 나면 법적으로 책임져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면허를 획득했어. 그럼 면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고 나면 가해냐 피해냐에 따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투자에 실패했다고 돈 물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적으로도 안 물어주게 돼 있어요. 증권사 막 멘트 보면 맨 밑에 뭐 있어요? 본 내용은 상관없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항상 문구를 기재해요. 그 왜 그래요?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증권사도 전문가가 없어. 증권사에도 전문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뭔가를 이렇게 정보를 내세울 때도 우리는 책임 없어? 잘못하면 네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원 나오고 심지어는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들을 2,000명 넘게 모아가지고 투자 정보를 만들지만 그 안에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 안에 투자자 중에, 그러니까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 중에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권위 있는 엑스퍼트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경험을 믿는 거지 그 사람들의 전문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저는 누가 전문가라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차트 전문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차트 바닥에 시험이 없는데, 그죠? 차트 시험 봐요? 안 봐요. 차트 시험 보면 다 떨어지지 않겠어요? 보조지표가 몇 개인데, 보조지표 이름만 쓰라고 해도 다 틀리겠다. 그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보조지표가 한 100개 중에 한 두세 개 될까요? 예, 백억님, MJ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가공해서 쓰셔야 되는 거지, 이게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믿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단언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도 제가 옳으니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타인에게 제 말을 믿으라고 강요하겠어요. 그거는 무모한 짓이죠. 요새 몇몇 이렇게 동영상 보는데요,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많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척해. 그러니까 방송을 해도 딱 봤는데 많이 아는 사람 같아요, 느낌에. 근데 말할 때는 굉장히 허술하게 말해요. 진짜 별로 잘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많이 알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별로 많이 알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해요. 세상은 신기한 거예요. 많이 알면 모르는 척하고, 적게 알면 포장해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뭐 어떡해요. 그거밖에 아는 게 없는데. 제 지식의 한계가 그 정도인데 그 이상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날 텐데. 그러니까 딱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의 시각이 아닙니다. 엑스퍼트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차트를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길게 봤어요. 제가 차트를 보기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2007년도부터 봤으니까 올해로 한 16년 정도 돼요. 제가 차트를 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6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차트를 저는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트를 개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거래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논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구조를 다 분석해야 되니까 맨날 보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오르고 내리고 고점을 그리고 저점을 그리는지만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석하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 돈 벌리고 이렇게 하면 돈 잃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툴은 오류가 나요. 오류 안 나는 툴이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 없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뇌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바보가 돼요. 바보가 됩니다. 바보. 자,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위치는 328이에요. 예. 이 아래는 매도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 영역이 아니라는 말은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 하지만 신규로는 못 들어간다. 예.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는 신규로 하방을 잡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 위에서 잡았잖아요. 그쵸? 제가 고버스를 산 위치는 328이 아니에요. 400이 넘지. 그죠? 제가 고버스를 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만, 예. 그 잡은 시점이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요. 328 아래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더 내려가라, 만세, 이러면서 지켜보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들어가면 돈 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이번 달엔 찬스가 없어요. 예, 연실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로 들어갈 사람은 쳐다볼 수 없다예요. 여기서 얼마든지 올라도 돼요. 예? 여기서 얼마든지 상승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하방 안 잡는다예요. 단 월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주봉 말고 월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8 아래에서는 하방을 안 본다죠. 하방을 안 본다. 예,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이제 야간 선물이 3.2포인트 상승했죠. 그럼 적용해 보자고요. 자, 3.2포인트 상승하면 315.27이 돼요. 315.27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왜 볼린저 밴드 설명을 드렸느냐?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보여요. 요게 7월이에요. 아까 회색일 때는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죠? 이제 외우자고요.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은 해석이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해석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7월에는 투자 심리도는 횡보하거나 상승만 가능해요. 싹 다 회색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이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에요. 자, 뭐라고 했죠? 저는 기계적으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선 매도 안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위치까지는 매도가 없는 거예요. 저 위치에 오기 전까지는 매도는 없다. 무슨 얘기냐? 7월달 시작하면 매도 못해요. 바로 7월달 시가가 딱 시작하잖아요. 바로 매도 못한다니까요. 올라야 돼요. 올라야 돼. 7월달에 시작하면 위로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를 할 이유가 없죠. 왜? 7월달에도 올라야 되는데 6월달의 문제가 아니라 7월달이 되어도 올라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방 보기 어렵죠. 지금은 하방 보기 어렵잖아요. 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가야 그 다음에 매도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아직은 매도가 아니다. 예, 죄송하지만 아직은 매도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예요. 예,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건 상관없어요. 다음 주에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메리트가 없다예요. 그게 1. 두 번째, 하단선을 보세요. 예, 다 아래를 향합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단선이 아래를 본다는 거는 매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됐죠? 예, 매수는 없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면 7월 달에도 매수는 없어요. 매수는 없다고. 됐죠? 그 다음에 상단선은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매도는 가능하죠. 자, 7월 달의 봉의 형태와 볼린저 밴드의 구조를 봤을 때는 매도는 가능하고 매수는 불가능해요. 가격을 활용할 경우. 하지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다음,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예요. 7월달에 6월달 저가를 깨지 않으면 사세요. 7월달에 6월달 저가를 깨지 않으면 사시면 됩니다. 매수 상방이에요. 단, 저가를 깨면 하단선이 없잖아요. 쏟아질 거예요. 다시 7월달에 6월달에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면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게 매수자의 입장이에요. 제가 상방을 보는 사람이라면 7월달에 6월달 저가만 안 깨면 사겠어요. 예. 하지만 얼마에 사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단선이 없기 때문에 저가만 안 깨면 사면 된다라는 건 아는데 얼마야? 라고 보면 모르겠어요. 자, 매도자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위로만 가능해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위로만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깨지면 홀딩이에요. 2022년 6월 저가를 7월 달에 깼다. 그럼 만세예요. 예.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면 300 아래 290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월 달에 저가만 깨진다면 예, 뭔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6월 달 저가를 깬다라는 건 뭔가 악재가 있는 거예요. 그 악재를 타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내려가면 시원하게 가겠죠. 그래서 악재가 뜨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월봉의 구조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는 주봉이에요. 이 주봉 전략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봉이 움직이는 걸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죠? 그 조금 있다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를 보면 매수라 그랬죠. 하단선 위를 보면 매수. 요게 하단선이에요. 파란 거 이렇게 올라온 거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하단선의 위치는 308.91. 잠깐만요. 네, 308.91이고요. 상단선의 위치는 T3이거든요. 예, 316.20. 316.20이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는 319.42.
예, 이제 됐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써먹으실 날이 올 거예요. 자, 일단 요거 보세요. 요거 요렇게 올라갔죠. 이걸 하단선이라고 한다고요. 이거 이게 하단선이에요. 예, 요 값이 얼마냐? 308.91. 예, 이 위치 아래가 매수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매수에 그러면 308.91 아래를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요게 상단선입니다.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 값이 얼마냐? 316.20이에요. 자, 다음 주에 315.27에서 시작하면 316.20 위는 매수가 아니에요. 예, 거기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가야 이격이 해소돼요. 그 위치가 얼마냐? 319.4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매도자라면 319.42까지는 가야 돼요. 본인이 하방을 보겠다, 나는 하방 포지션을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319.42까지는 가야 하방을 노릴만 해요. 하방을 노릴만 하다. 상방을 노릴 거면 308.91 아래에서 노리셔야 됩니다. 자, 주봉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가격은 끝났어요. 가격은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시간.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아이고.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시면 투자 심리도가 다 내려가요. 투자 심리도가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고, 저, 종 모두 하락 중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상승하냐? 안 해요. 예. 자, 색깔이 있으면 요렇게 움직인다 그랬죠. 횡보, 하락. 두 개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데 횡보하는 건 하락이에요. 하락하고 있는데 횡보하는 것도 하락이고 하락하는 것도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무조건 하락해요. 6월 5주는 예, 투심은 다 하락합니다. 상승이 불가능해요. 상승이 불가능하다고요. 상승할 수 있는 주는 여기하고 여기에요. 여기가 7월 1주, 여기가 7월 3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으로 가려면 7월 1주에 상승하든가 7월 3주에 상승하든가 둘 중에 하나에서 상승을 해야 방향이 바뀌어요. 7월 1주에 상승을 하든가 7월 3주에 상승을 하든가. 이해되셨죠? 예. 6월 5주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고, 예. 7월 1주가 상승이면 상방, 예. 7월 1주가 하락이잖아요? 그러면 7월 2주는 볼 게 없어요. 7월 3주만 보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6월 5주는 오르든 내리든 의미 없다. 예? 6월 5주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면 방향이 안 바뀌어. 6월 5주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방향은 하락이에요. 근데 7월 첫 번째 주에 상승하면 방향이 상승으로 바뀝니다. 7월 첫 번째 주에 상승하면 상승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가 중요한 거예요. 7월 첫 번째 주에 오르고 7월 두 번째 주에 내리면 다시 하락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7월 첫 번째 주에 올랐어. 7월 두 번째 주에 내리면 다시 하락으로 바뀝니다. 근데
6월 5주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7월 첫 번째 주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7월 두 번째 주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어요. 7월 세 번째 주만 내리면 하방이에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7월 1주입니다. 7월 1주. (6월 5주는)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고민하셔야 될 거. 7월 1주에 상승을 한다. 7월 1주에 하락한다. 자, 상승할 거면요, (5주에) 이런 봉을 그려야 돼요. 예? 이런 봉. 하락할 거면 반대로 이런 봉을 그려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7월 1주에 상승할 거면 6월 5주는 아래꼬리 길게 해놓고 양봉으로 딱 끝내야 돼. 그래야 7월 1주에 저가를 딱 방어하기 좋아요. 예, 그럼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내릴 거야. 그러면 6월 5주에 위로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내릴 꽂아요. 그러면 7월 1주에 오르기 힘들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7월 1주에 상승을 할 거면 6월 5주에 아래꼬리가 긴 양봉을 그린다. 예, 크레용 닥터님 주의하겠습니다. 자, 7월 1주에 상승하기 좋으려면 6월 5주에 주봉을, 아래꼬리가 긴 양봉을 그리는 게 좋다. 반대로 7월 1주에 하락하기 좋으려면 6월 5주에 주봉은 윗꼬리가 긴 음봉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두 개를 다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상승하기 좋은 봉부터 자, 이렇게 끝내면, 예? 이렇게 끝내면, 자, 보시면 아래꼬리도 잘 그려놨고 종가도 양봉으로 멋지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 와, 이렇게 그렸는데도 하단선이 많이 안 올라오네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예. 이렇게 되면 상단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죠? 상단선은 고가보다 높게 위치하고 하단선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그려 놓으면 어쨌든 7월 첫 번째 주에 올라가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그리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자, 고가는 20일을 찍었는데, 예, 저가가 308.70을 찍었다고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예, 이건 작살 내겠다는 소리예요. 화면 보이시죠? 아직 안 넘어갔는데 이렇게 그리면 이건 작살 내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가를 찍고 다음 주에 딱 시가 찍고 위로 올라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윗꼬리는 그려야 돼요. 떨어지더라도 윗꼬리 그리고 떨어져야 돼. 그냥 떨어지면 조응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322대까지 가도 돼. 무너지기만 하면. 이해되셨어요? 예. 올라가도 된다고요. 319까지 가든 320까지 가든 올라가도 돼요. 무너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너지기만. 예. 무너져서 종가가 저가다.
그러면 7월 초는 아수라장이죠. 그쵸? 7월 초는 아수라장이 될 거잖아요. 주봉은 위를 안 열어줘요. 월봉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주봉이 위를 닫아버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건 계속 내려가겠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리면 7월 첫 번째 주에 상승 못해요. 그러면 7월 첫 번째 주에 상승을 못하면 7월 세 번째 주에 가서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하방이라고요. 반대로 아까처럼 밑으로 먼저 내려가서 이번 주 저가에 최대한 가깝게 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양봉으로 끝나면 7월 첫 번째 주에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혀 다르죠. 예. 올라가면 떨어지기에 유리한 거고 떨어지면 올라가기에 유리한 거예요. 왜냐? 중요한 건 장중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가를 어디다 두냐거든요. 종가를 위에다 두면 상방이 유리한 거고 종가를 아래에다 두면 하방이 유리한 거예요. 그 사이에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그리면 어느 정도 상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래 꼬리를 그리면, 즉 시가 아래로 내려오면 어쨌든 7월 초에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와. 시가 딱 찍고 나서 쫙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가를 방어할 생각 없는 거예요. 예. 저가를 방어하지 않으면 하방에 유리한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여러분이 관찰을 하셔야 될 건 뭐냐? 7월 첫 번째 주에 오르기 좋게 봉을 그리느냐, 7월 첫 번째 주에 내리기 좋게 봉을 그리느냐. 예. 시가를 찍고 위로 올라가면 그건 윗꼬리예요. 윗꼬리. 무너지면 윗꼬리가 됩니다. 반대로 시가를 찍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올라갔을 때 아랫꼬리가 되죠. 아랫꼬리를 만들면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올라가기 좋은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거기 매서치고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내려갔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가 돼요. 그 자리가.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319 위에서는 매도를 고민해 보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319 위. 지금 상태면 319를 넘는 상태에서는 한번 하방 포지션을 언제 들어가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때는. 근데 그 밑에는 다 버리셔야 돼요. 안 오면 내 것이 아닙니다. 319라는 수치를 넘지 않는 한은 나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없는 걸 억지로 잡으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위치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보십사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지수가 그대로 넘어져서 고꾸라지잖아요. 그럼 이건 내 것 아니에요. 됐죠? 예. 그래서 주봉을 보실 때 이거를 잘 보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님 안녕하세요. 자, 다음 주가 끝나면 7월 첫 번째 주 얘기할 때 7월 두 번째 주 얘기를 해드릴게요. 7월 첫 번째 주 이야기를 할 때 7월 첫 번째 주 이야기를 할 때 7월 두 번째 주까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6월 5주와 7월 1주와의 관계만 얘기를 해드리고 이번 주 다음 주 끝나면 다음 주에 자 아래 꼬리 없이 320대 마감하면 둘 다 유리해요. 7월 첫 주차는 둘 다 유리해요. 아래 꼬리가 없으면 둘 다 유리해. 상방도 유리하고 하방도 유리해요. 왜냐면 저가 못 지켜요. 저가 못 지켜. 아래 꼬리가 없이 320대에 마감하게 되면 주봉은 7월 첫 번째 주에 상방 하방 다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해요. 한번 그려볼까요? 보세요. 못 지킨다니까? 그죠? 저가 못 지켜요. 그러니까 둘 다 유리해.
저가를 깨는 것도 문제없고 그 다음에 고가를 넘는 것도 문제없어요. 지금 제가 환율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보는 프로그램으로는 환율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차트가 없어요. 만약에 본다 그러면 유로 달러 정도를 봐야 돼요. 원 달러는 차트가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문에는 환율 차트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환경이 별로 안 좋고요. 영문 글로벌에는 원 달러 차트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예. 유로 달러, 유로엔, 달러엔 이런 거는 분석이 되는데 원 달러는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분석이 안 되는 건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아는 선을 벗어나면 이야기를 못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평소에 보지도 않고 분석도 오랫동안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제가 아는 선이 여기까지예요. 자, 좀 전에 주봉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 이걸 쭉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이제 캡처를 떠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음봉 1, 얘가 음봉 2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음봉 1, 얘가 음봉 2, 얘가 음봉 1, 음봉 2, 얘가 음봉 1, 얘가 2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1봉 1의 고가는 넘고, 아니 1봉 2의 고가는 넘고 1봉 1의 고가는 안 넘었어요. 지금까지의 봉을 그릴 때는 그렇게 그려왔습니다. 여기도 여기 고가는 안 넘고 여기는 넘고, 여기는 여기 고가를 안 넘었는데 여기도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보면 여기는 넘을 수 있고 여기는 못 넘을 것 같아요. 됐죠? 요 사이에서 고점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위로 튕긴다면 1번의 고가는 넘지 않으면서 2번의 고가는 넘는 형식의 봉을 그리다가 방향을 잡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늘 그려왔어요. 늘. 지금 1년 내내 이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의 고가는 얼마냐? 321.62. 그러니까 321.62는 넘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그 전주의 고가는 335.97입니다. 그러면 335.97은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앞으로의 일정 기간 동안의 흐름을 본다면 335.97은 넘지 않으면서 325. 몇이지? 321.62는 넘을 가능성이 있다예요. 없다가 아닙니다.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전봉 두 개를 다 넘는 봉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지금 옵션 누적을 한번 보면요. 누적, 그 다음에 수량, 조회, 잠깐만요. 지금 옵션 포지션을 보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신나게 매도 친 게 어딨냐? 332에요 332를 매도 쳤습니다. 여기 몇 개 쳤냐? 16,990개를 쳤어요. 16,990개를 매도 쳤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332에요. 332. 332는
335.97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잡고 있는 콜 매도를 잡고 있는 자리가 2주 전 고가보다는 낮아요. 반대로 만약에 아래까지 본다. 아래까지 보면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305. 지금 아래를 보면 305, 위를 보면 332예요. 예, 그냥 옵션으로만 대충 봤을 때 위로 가면 332까지 노려볼 수 있고 아래로 가면 305까지 보입니다. 305. 근데 305는 304가 현재 저가잖아요. 여기를 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래로 가면 지금 만들어진 저가를 깰 수 있고 위로 올라가면 2주 전 고가까지는 안 가고, 예, 그 어딘가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옵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재 포지션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범위는 이번 달 저가에서 332까지 딱 박스로 딱 그려놓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일봉은 305. 지금 50 몇 분이죠? 빨리 해야겠다. 너무 길어지면 이게 지루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형태는 상단선, 하단선이 모두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주봉에도 매수가가 굉장히 낮고 일봉도 매수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지, 예?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지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걸 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승한다 라고 했을 때 부정 안 해요. 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가 열렸는데요. 근데 아래도 열렸어요. 아래도 위아래가 다 열렸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 불능이에요. 이렇게 생기면 쏟아져도 할 말 없고 위로 올라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챙겨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날짜를 보자고요. 날짜를. 내일이 6월 27일이에요. 여기가 6월 27일입니다. 627, 여기가 28, 여기가 29, 여기가 30, 그죠? 여기까지가 6월이고 여기가 7월이죠. 그러면 7월 1일 2, 3은 휴일이잖아요. 2, 3은 휴일이고 여기가 4겠죠. 4, 5, 6, 7, 8, 그죠? 4, 5, 6, 7, 8. 그 안에 휴일이 있나요? 4, 5, 6, 7, 8이에요. 4, 5, 6, 7, 8. 그 다음에 여기가 9, 10, 11. 이게 11일이죠. 잠깐만 캘린더 좀 볼게요.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저게 맞는지 캘린더 좀 보겠습니다. (1) 4, 5, 6, 7, 8, 11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락하기 좋은 날이 언제냐? 8일이에요. 8일. 7월 8일. 7월 8일부터 하락하기 좋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7월 8일부터 하락하기 좋다. 근데 7월 8일이 7월 첫 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7월 첫 번째 주 금요일이에요. 7월 1일은 6월 다섯 번째 주 금요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7월 달이 시작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은 상승할 만하네요. 7월이 시작하고 5거래일 정도까지는 상승하기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동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중간에 이 고가 저가를 그리면서 출렁일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계속 10일 동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자빠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움직일 것처럼 보여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움직이든 어쨌든 7월 6일까지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니다. 7월 7일까지 7월 8일부터 어쨌든 하락하고 싶어하는 형태를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시간으로 보면. 그런데 7월 1일 요 날짜 요거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7월 8일도 금요일입니다. 7월 1일의 종가보다 7월 8일의 종가가 낮으면 하방이에요. 7월 1일의 종가보다 7월 8일의 종가가 낮으면 아마 상승 끝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구간이 연속으로 계속 만들어지면 하락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날 6월 27일만 상승하면 하락세를 계속 끌고 가기 어려워요. 나중에. 그러니까 6월 27일도 오르고 6월 28일도 오르고 6월 29일째 올랐다가 딱 내리면 엄청 좋아요. 6월 27일에 오르고 6월 28일도 오르는 게 좋아. 그러면 요 뒤에도 계속 1구간이 쌓여요. 그리고 6월 29일 날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주저앉아야죠. 왜? 그래도 6월의 종가는 되도록이면 아래에서 끝나는 게 좋으니까 6월 27일과 6월 28일 이틀 동안 올려놓은 상승분을 6월 29, 30일 동안 뱉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3일 동안의 1구간을 만들되 6월 30일 날 하락하는 걸로 상승분은 퉁치고 그 다음에 1구간이 7월 두 번째 주에 3일 동안 이렇게 쌓이는 거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7월 두 번째 주에 하락하기 좋아져요. 7월 두 번째 주에 하락하기 좋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첫 번째 주가 시작이 되면 어차피 윗꼬리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윗꼬리 7월이 시작하면 월봉의 윗꼬리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초반에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간이 있는 7월 4일, 5일, 6일, 7일 요 시간 동안 윗꼬리 그리러 올라가라는 거죠. 올라가면 또 1구간이 뒤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한 7일 정도 돼서 고꾸라지면 어떨까? 7월 한 7일 정도 됐을 때 고꾸라지기 시작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라는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월, 화, 수요일까지는 올랐다가 수요일 종가는 하락하고 목요일날 왕창 내리고 그러면 월봉은 내린 상태에서 마감할 거고 그 다음에 7월 1일에 개파락했다가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한 2, 3일 동안 또 쭉 올라갔다가 금요일 한 목금 정도 돼서 다시 내리면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상승이 먼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방론자잖아요. 제가 하방을 본 지가 1년이 넘었어요. 1년만 넘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하방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려면 올라야 돼요. 최소한 319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가든 이틀에 가든 3일에 가든 상관없어요. 319까지 간 다음에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319까지 간 다음에 무너졌으면 좋겠고 주봉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봉으로 끝났으면 최선이에요. 음봉으로 끝나면 그러면 진짜 만세 부를 것 같아요. 월화 수까지 올라서 319 위에서 딱 내려꽂으면 목금
이렇게 내리면요, 주봉이 딱 망가질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가는지, 아니면 7월 어쨌든 7일? 7월 7일까지는 반등은 와야 되니까, 쏟아진 다음에 반등이 오르냐 아니면 상승한 다음에 상승이 더 왔다가 주저앉느냐, 이제 그 시나리오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속 세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을 어디다 만드는지. 지금은 0구간이 더 많은 시간대를 지나고 있으니까 하방에 대한 기대감이 일체 없어요. 지금은 그냥 올라도 하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방론자는 무조건 떨어지는 것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지만, 오르는 게 적고 내리는 게 크면 되는 거예요. 오를 때 적게 오르고 내릴 때 왕창 내리면 됐잖아요. 그러면 오르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적게 내리고 많이 오르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예요. 하방이 졌다, 이건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결정하기 어려운 거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릴 게 뭐냐, 자, 대세 상승 많이 들었죠? 상승, 대세 하락, 제 머릿속에 있는 기준은요,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밀겠죠? 그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있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저는 모릅니다. 그냥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벤트를 기대해왔지만 그 이벤트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내렸고 뜬금없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벤트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인다가 아니라, 자, 대세 상승, 상승, 대세 하락, 하락은요 기간의 개념이라고 봐요. 기간. 그러니까 상승은 오르는 건데 길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1년에서 2년 사이에요. 상승은 1년에서 2년 사이, 그 이상 못 올라요. 근데 대세 상승은 3년에서 5년 가요. 하락은 1년 갑니다. 대세 하락은 3년에서 5년을 가요. 근데 사람들이 대세 상승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차트는 대세 상승 차트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올라온 장은 대세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승했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고요. 이거 구분이 잘 안 되시죠? 자, 보세요. 대세 상승과 상승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대세 상승이 2003년에서 2007년이에요. 5년간 올랐습니다. 5년간. 자, 보이시죠? 대세 상승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대세 상승이에요. 5년. 근데 대세 상승을 할 때 규칙이 딱 한 가지 있어요. 1년 단위로 오르고 내려요. 잘 보세요. 1년 오르고 1년 횡보하고 1년 오르고 1년 횡보하고 1년 올라요. 됐죠? 지금까지 국내 지수는 대세 상승을 할 때는 딱 1년만 올라요. 그리고 1년간 횡보해요. 1년 오르고 1년 횡보하고 1년 오르고 1년 횡보하고 1년 올라요. 그렇게 가야 오래 가요. 오래 가. 이거 횡보 왜 필요하냐? 이거 추격 매수 다 작살내는 거예요. 1년 오르면 개인들은 상방이다 눈치채요. 그리고 매수합니다. 그러면 그 매수한 개인들 떨궈내야 되니까 1년 동안 횡보해요. 그럼 다 떨어져 나가요. 이해되셨죠? 1년 동안 쫙 상승하면 개인이 주식을 막 팔다가 1년 딱 지나고 나서 눈치챈 거예요. 이거 대세 상승장이야. 그리고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럼 매수를 하면 안 올려요. 떨어뜨려요.
그러면 개인이 나 잘못 샀구나 하고 이제 손절해요. 손절하면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상승하고 1년 횡보하고 1년 상승하고 1년 횡보하고 1년 상승해요. 이게 대세 상승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 다음에 대세 상승을 어떻게 했느냐? 2009년도부터 했어요. 이렇게 상승했는데 1년 상승하고 1년 횡보하고 1년 상승했어요. 똑같아요. 무조건 개미는 떨고내요. 개미는 떨고냅니다. 대세 상승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여기 1년 동안 올렸죠? 요거 올리는 동안 20조 샀어요. 외국인이 20조 샀어요. 여기 1년 동안 올렸죠? 올리는 동안 20조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1년 오를 때는 외국인이 매수하고 고점에서 1년 오를 때는 외국인이 매도해요. 똑같이 올라요. 근데 매수해서 올리는 거랑 매도해서 올리는 거랑 달라요. 매도해서 올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왔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오고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이해되셨죠? 저점에서 20조 사고 고점에서 20조 팔고 그 다음에 내리꽂으면서 30조 팔았어요. 50조 팔고 반토막 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올랐죠. 그죠? 중간에 안 쉬어요.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1년 오르고 1년 횡보하고 1년 오르는 거는 중간에 개미를 다 떨궈낸다고요. 개미를 떨궈내고 가는 상승은 진짜 무서운 상승이에요. 근데 개미를 떨궈내지 않았어요. 이거는 개미를 떨궈내지 않고 1년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년 이상 내리는 거예요. 1년 오르고 1년 내리는 거예요. 이 장은 상승장 하락장이에요. 이 장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상승장 하락장 그죠? 상승하락 이거는 그냥 루틴하게 도는 거예요. 대세가 없어요. 자, 여기 오를 때 스트레이트로 1년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 대세 상승장 아니에요. 대세 상승장 딱 1년만 오른다니까요. 근데 이거 1년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의 루틴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2017년도 그때 상승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 그때랑 똑같고 월드컵 때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2003년에서 2007년 2008년 말에서 2011년까지의 대세 상승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락장이라고 본 거예요. 상승장은 1년에서 멈춰요. 1년에서 멈추고 횡보해야 돼. 그러면 크게 가는 장이고 1년이 됐는데도 계속 올라? 그건 조만간 고꾸라질 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이 50조 샀어요. 요렇게 올리면서 산 게 50조. 요렇게 내리꽂으면서 판 게 50조예요. 산 거 다 팔았어요. 올리면서 다 팔았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긴 샀고 여긴 팔았어요. 앞으로 누가 살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돼요. 앞으로 누가 살 거냐? 자, 거래 내역 보겠습니다. 현물. 자, 외국인 사요? 외국인 삽니까? 안 사요. 6월달에 안 샀어요. 자, 올해 샀나요? 올해 15조 9천억 팔았습니다. 올해 외국인이 현물을 15조 9천억을 팔았다고요. 아직 하나도 안 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에 24.5조 원 팔았고 21년도에 25.8조 원 팔았나? 그래요. 24.5조 25.8조? 이렇게 팔았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약간의 착오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15조 9천억 팔았어요. 그럼 얼마 팔았어요? 24.5에 25.8이면
대충 50조잖아요. 그죠? 2년간 50조 팔았는데 거기다가 15조 9천억 더 해봐요. 그럼 65조, 66조 정도 판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현물을 66조 팔았다고요. 근데 안 사죠. 안 사잖아요. 아직 외국인 현물 안 사요. 그럼 바닥 아니에요. 대세 상승의 시작은 외국인이 현물을 사야 돼요. 외국인이 현물을 사야 스타트입니다. 아직 안 사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바닥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트는 바닥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려놓은 저 월봉이 어쩌면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돈은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아직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틀릴 수 있지만 아직은 안 믿어요. 왜?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돈이 시장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개인은 130조 원에 달하는 현물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한 1조 정도 팔았어요. 예? 이제 겨우 1조 정도 판 거예요. 1조 정도 팔았다고 2% 상승해요. 그죠? 개인이 1조 정도 팔았다고 2% 상승한 거예요. 근데 이걸 130일 동안 해야 돼요. 아직 130조 들고 있거든요. 그럼 하루에 2%씩 130일을 올리면 몇 프로가 오르겠어요? 만 가지 않을까요? 코스피 15,000이 아니라 만도 될 것 같아요. 2%씩 130일을 올려봐요. 지수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지. 결국에는 개인이 다 손절해야 돼요. 다. 저 매수한 130조를 싹 다 손절해야 위로 가겠죠. 근데 외국인이 130조를 살까요? 저는 안 살 거라고 봐요. 외국인은 130조가 없어요. 예. 판 게 60조대인데 130조를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횡보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그리고 130조를 다 손절할 때까지 횡보만 해요. 계속 횡보하는 거죠. 예.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아마 한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면 130조짜리가 한 65조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5조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손절하는 거죠. 다 손절할 때까지. 이게 하나의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아예 급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조가 아니라 한 30조 될 때까지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130조를 30조만 매수해도 다 손절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승으로 가려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횡보할 거냐 급락할 거냐. 저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올라가면 또 떨어질 거예요. 왜? 개인한테 수익 주기 싫으니까. 이제 360 못 가요. 360 가려면은 16조 사야 돼요. 360까지 지수가 올라가려면 16조를 사드려야 돼요. 살까요? 저는 안 산다고 봐요. 미쳤다고 16조 사요? 지금 바닥에서도 외국인 현물 파는데 337억 팔았잖아요. 바닥에서도 안 사요. 그러니까 이거 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304도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외국인은 매수 안 해요. 앞으로도 매수 안 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콜 수익을 낼 때 찔끔찔끔 매수는 하겠죠.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외국인은 아직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바닥 아닌 거죠. 파동만 있는 거지. 왜? 선물 가지고 옵션 수익 먹으려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풋이 죽었다 콜이 죽었다 그 짓거리만 반복할 거잖아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현물을 잡아야 개인이 현물을 손절할 거고 개인이 손절을 시작해야 상방으로 가는데 지금 털고 있는 건 기관만 털고 있지 외국인은 전혀 입질이 없잖아요. 주포가 외국인이에요. 주포가. 왜냐면 외국인이 매수한다라는 거는 국내 증시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지금 해외 증시는 올라가도 외국인은 현물을 팔고 있다는 건 해외 증시의 상승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돈의 흐름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파동만 있는 거예요. 파동만. 그러니까 언제든지 횡보하다가 떨어뜨리고 싶으면 한 2, 3주 떨어뜨리면 작살나잖아요. 지금 지수가 뭐 오랫동안 내렸어요? 아니요. 딱 2주 내린 거예요. 예. 아, 3주구나. 3주 동안 내리고 자가지고 지금 50% 뺀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계속 횡보하면서 개인한테 현물을 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상방을 보시면 개인이 현물이 들어와야 돼요. 선물이 들어오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선물로 끌어올리는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현물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긴장하셔야 돼요. 아, 바닥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현물을 팔면 얼마든지 선물 포지션만 바꾸면 다시 또 내릴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건 딱 하나예요. 외국인은 현물을 안 산다예요. 그러면 오르든 내리든 결국엔 내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게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외국인은 현물을 안 사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입장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격이 벌어져 있고 낙폭화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곧버스 사는 건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설명할 건 대충 다 한 것 같죠? 예, 다 했습니다. 선물은 이제 보고만 넘어갈게요. 별 내용이 없어서. 자. 예, 선물 월봉은 지표가 안 그려져요. 이게 돈이 몇 개 없어서 불가능하고, 예, 주봉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하단선 찍고 올린 거 보이죠? 예, 이렇게 하단선 밑으로 매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단선 이거 보시면 이게 거기 딱 찍고 반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서는 하방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예측에서 315.90이죠. 15.90.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하단선이 어디에 만들어지냐? 310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하단선의 위치는 정확하게 310.06이니까 310.05 아래에서 매수 전략 사용할 수 있고, 상단선의 위치는 T3이니까 316.75 위로는 매수하면 안 되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는 319.4이니까 319.45 아래에서는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자, 낭만 주인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요일에 나스닥이 급격하게 오른 게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재하락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날짜로 봤을 때는 월화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수요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됐죠? 예. 다음에 일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주봉을 중심으로 보세요. 자, 일반인님이 말씀하신 거 읽어드릴게요. 외국인 매도 미결제분 언젠가 환매수 들어갈 것 같은데 7월 8일까지 일단 다 미결 정리할 것 같은 거 보실지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제가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미결제 약정. A 계좌로 매수하고 A 계좌로 매도해요. 그러면 매수할 땐 신구고 매도할 때는 청산이에요. 그죠? 그러면 매수하고 매도하면 미결이 증가했다 감소해요. 증가했다 감소하죠. 근데 똑같은 놈인데 A 계좌로 매수하고 B 계좌로 매도해요.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다고요. A 계좌로 매수하고 A 계좌로 매도하나
A 계좌로 매수하고 B 계좌로 매도하나 똑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은 수수료가 없어. 외인은 수수료가 없다고요. 세금 없어요. 이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증가, 신규니까 이것도 증가해요. 신규라. 그러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잖아요. 이건 감소고 이건 증가예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고요. 증가하나 감소하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계좌만 바꾸면 돼. 근데 우리가 계좌를 바꿔서 거래하는지 동일 계좌로 거래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결이 증가하느냐 미결이 감소하느냐 보다는 그냥 누적으로 보는 거예요. 매도가 우위냐 매수가 우위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요. 왜냐면 계좌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네. A 계좌로 매수하고 B 계좌로 매도 쳐요. 그럼 그게 똑같은 사람이 한 건데 계좌를 분리하면 약정이 늘어나고 계좌를 같이 쓰면 감소하잖아요. 그들의 의도를 읽어낼 수 없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규로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도가 많으냐 매수가 많으냐. 지금은 매수가 많잖아요. 지금 6천억 정도 되지 않나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이 6천억대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방은 아닌 거죠. 선물 매수를 들고 있으니까 하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319를 넘었을 때 외국인이 선물을 포지션을 매도로 딱 바꾸면 거기가 고점인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처럼 쫙 끌어올리면서 선물을 매도 치면 그때가 포지션을 바꿀 때죠. 지금은 매수 들고 있으니까 저는 하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걸 다 털어야 돼. 미결제 약정을 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매수분만 싹 다 털면 끝이죠. 자, 이태훈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랑 입장이 달라요. 제 기준에선 저는 미결제 약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누적으로 매수냐 매도냐 그것만 봐요. 자, 여기까지 된 것 같고요. 이제 고버스 보겠습니다. 고버스 월봉. 예. 월봉은 지금 상태에서 2% 내려야죠. 2%. 그러면 3,420원에서 2% 내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갔지? 네. 3,240원에서 2% 빼면요. 3,18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3,180원 이렇게 입력하면요. 예. 다음 달에 이격 해소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3,060원이에요. 3,060원. 예. 3,060원입니다. 예. 3,060원 기억하세요? 3,060원. 다음 달에 3,060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면. 그런데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고버스 하면 꼭 보셔야 될 거. 이평선.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 롤오버는 제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행운별님. 예. 누가 지금 롤오버 막 얘기해 주시던데, 좀 알려주세요. 롤오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배워가지고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는 몰라요. 롤오버 모르겠어.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롤오버 물량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건 고버스예요. 근데 고버스를 보여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고버스 대신에 인버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인버스 차트에 제가
진짜 이평선 볼 줄 모르거든요. 이평선 볼 줄 모르는데 이평선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평선을 모르는 사람이 이평선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비웃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평선을 잘 모르니까. 모르면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걸 설명할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는 걸 설명했는데 틀리면 부끄럽지만 모르는 걸 설명했을 때는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캡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비웃으시면 안 돼요. 엄청 노력해서 제가 공부한 거니까 이평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평선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자, 이게 지금 요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와. 그죠? 5일선은 올라오고 이게 아마 21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21선은 내려가고 5일선은 올라와요. 응? 보세요. 5일선은 올라오고 근데 여기 골드 났어. 골드 크로스. 그죠? 골드 크로스 났어요. 이게 제가 아는 굉장히 희박한 지식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잘 보세요. 여기 골드 났어. 여기 골드 났죠. 똑같아요? 여기 골드, 여기 골드. 요거 20, 요거 5. 자, 골드 났죠? 골드 나고 양봉 났어요. 어디까지 가? 60까지 가. 맞나요? 자, 5랑 20이랑 골드 난 뒤에 장대 양봉 찍으면 60까지 갔어요. 골드 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겠지. 그죠? 여기. 별표, 여기까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곧버스는 여기까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어디야? 62평이죠? 그리고 나서 122평을 뚫고 망했어요. 자,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62평까지 갔다가 한번 두들겨 맞고 막판에 122평 뚫고 쫄딱 망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과거의 흐름입니다. 요거. 그러면 122평은 여기 있죠? 요게 122평이고 여기가 62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건 122평은 너무 멀어. 시간이. 122평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머니까 62평까지 가는 흐름. 요걸 하나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 기대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곧버스 차트로 62평이 얼마냐? 그걸 봐야죠. 꺼버렸네? 꺼버렸다. 여기요. 곧버스 차트로 62평은 5,100원대에 있어요. 그래서 저 가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가격 5,100원대 가격을. 월봉이요. 백억맨님 월봉입니다. 월봉. 그래서 과거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면 5,100원대까지는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고가를 다음 달에 넘으면 목표가가 5,000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달에 보는 가격은 대략 5,000원 선. 여기요. 지금 현재는 5,09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저는 노리고 있는 가격이 저거예요. 저기 가면 털라고. 5,100원에 털면 괜찮아요. 수익 잘 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달에 고가를 다음 달에 넘느냐 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넘으면 저기까지 노릴 수 있다고요. 됐죠? 네, 이건 제가 어쭙지 않은 이평선을 보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에 아까 가격이 얼마였냐면 3,180원. 그죠? 3,180원. 예. 3,180원을 적용하면 예, 이렇게 돼요. 그럼 매수가는 얼마냐? 3,160원이요. 3,160원이 매수가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는 3,110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매수한다 그러면 3,110원이요. 3,110원 정도를 노리셔야 돼. 그 아래 목표가는 3,293원, 3,295원이요. 예, 거기까지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일봉은 답 없죠. 솔직하게 일봉은 아래가 열렸어요. 자,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일봉은 양봉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양봉 날 때까지. 일봉은 양봉 나고 다음 날이 매수예요. 예. 그 전에는 매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 거래를 하시든 일봉상 양봉 뜨고 다음 날 매수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 자, 다음은 타이거. 예. 타이거는 얼마였더라? 잠깐만요. 타이거 볼게요. 타이거 3,320원. 3,320원이요. 이렇게 하시면 이격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가격은 3,200원이요.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 정도 위치로, 이번 달 종가가 이 정도 끝나면 다음 달에 노려볼 가격은 3,200원 이하입니다. 주봉 3,320원 적용하면, 3,020원 적용하면 얼마냐? 매수가는 T3이니까 3,300원이고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가격은 3,253원이니까 3,250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매수한다 그러면 3,250원 아래고요. 목표가는 P3이니까 3,440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봉은 똑같이 답 없어요. 예, 답이 없습니다. 일봉은. 예, 저는 이번 달 저가 다음 달에 깨지면 왕창 쏟아진다고 봐요. 또 보여드려야죠. 중요한 건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믿어. 안 보면 안 믿어.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상해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요 정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자리가 이 정도예요. 2020년 3월 월봉. 이게 지금 국장이 이 정도 와 있는 거고, 그 뒤로 또 내려요. 그죠? 그 뒤로 또 내렸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 다음 달에 우리 모습과 비슷해요. 다음 달에 우리나라 모습과 비슷한 봉은 상해지수의 2022년 4월달 월봉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대는 해보고 있어요. 저가 깨면 밑으로 한번 쏟아진다는 거죠. 이봉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봉. 근데 구조상으로는 5,000원까지 보여요. 5,000원. 그러니까 내리면 많이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국장,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어디랑 비슷하냐면요, 여기랑 비슷해요. 여기 지금이 한 이 정도로 보여요. 저는 이 정도. 예? 그럼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때도 미친듯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럼 잘하면 쏟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쏟아지면 고버스가 한 5,0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5,100원 정도까지는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기대감이에요. 반드시 간다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이번 달 저가 안 깨면 매수하시라니까요. 상방 투자하셔도 돼요.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번 달 저가가 다음 달에 깨지면 상방은 아니에요. 하방일 겁니다. 그러면 자,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죠? 아,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73명인데 이때를 노려서 제가 광고를 하나 해야죠. 예,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채팅방이 있어요. 채팅방이 있으니까 와서 같이 잡담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예, 그러시라고 저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동접자 수가 많을 때 해야 돼요. 아니면 홍보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테슬라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알면 제가 떠들죠. 네, 워낙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라. 네, 지금 제가 링크 드렸잖아요.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에요. 여기 오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이 방송이랑 별개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방에 434명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 방에 있는 분들 중에 탑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저 말고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이번 주 설명입니다. 그리고 들어봤는데 나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너무 어렵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광고해야죠. 잠깐만요. 자, 보이시죠?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에요. 이거 읽으시면 돼요.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교보문고에도 있고 예스24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시고 동영상 보시면 훨씬 편합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제 책 광고.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니까 이걸 읽으시면 이걸 분석할 수 있어요.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오늘 80명 찍었어요. 감사합니다.